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 이제 진행을 하시죠. 양도세 과세 대상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조금 이해의 편의를 돕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볼게요. 먼저 지금 교재를 291쪽을 보시고요. 291쪽에 제3절 과세 대상 있잖아요. 거기에 그 박스에 있는 거 토지, 건물, 그리고 여기에는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죠. 그 다음에 기타 자산, 특정 법인 주식, 특수업종용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오늘 들은 거에 영업권만 단독 양도를 하면 기타 소득이 되고, 영업권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기타 자산이 돼서 양도세 과세가 되는 거죠. 또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주주 회원권 등 포함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식 등이 있어요. 주권 상장 법인과 비상장 법인의 주식. 그러면 비상장 법인 주식 같은 경우 주권 상장 법인 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 양도 시와 장외 거래 시에만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 코스닥 코스피 주식. 이것은 대주주가 양도할 때와 장외 거래일 때,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장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뭐 거의 관계가 없다고 보여지나요? 없다고 보여지죠? 우리가 양도세에 대해서는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다면 모두 양도세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에 과세가 된다는 건 대부분 뭐라는 거죠? 비상장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파생 상품 등 올해부터 신설돼서 들어간 거예요. 뭐 이제 주식 차원으로 보는 거죠. 코스피 200 선물과 코스피 200 옵션. 그 다음에 기타 유사한 파생 상품 이런 거. 이거는 여러분이 4번이나 5번 같은 건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고 1번, 2번, 3번은 정확히 보셔야 되겠죠. 그럼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이제 나눌 때 이렇게 나눠요. 거기에 부동산 등 1, 2, 3번을 해서 부동산 등, 그 다음에 4번에 주식 등, 5번에 파생 상품 등. 양도소득은 세 가지라는 거죠. 부동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또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파생 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세 종류, 이거를 우리가 소득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득은 부동산 소득이 있고 또 무슨 소득이 있고 주식 등의 소득이 있고 또 파생 상품의 소득이 있다. 그래서 우리 소득별로 나눠보면 부동산 등의 소득이 있고 부동산 등, 그렇죠? 그 다음 부동산 등이 있고 또 조금 전에 뭐도 있나요? 주식 등도 있고 또 파생 상품 등도 있죠. 이거는 종류만 있으면 다. 돈 버는 방법은 몇 가지, 양도소득은 몇 가지가 있다는 거, 세 가지 버는 방법. 부동산 등을 팔아서 버는 방법, 또 주식 등을 팔아서 버는 방법, 파생 상품 등을 팔아서 버는 방법이 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인데 우리 부동산 등의 소득은요. 부동산 등의 소득은 토지, 또 뭐예요? 건물, 또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 뭐도 있고요. 기타 자산도 있다는 거예요. 기타 자산은 다시 여기에 몇 가지가 있어요? 1, 2, 3, 4까지 4개가 있어요. 여기는요. 토지, 건물, 그렇죠? 또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도 불러줘요. 관한
권리. 요게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는 거죠. 근데 기타 자산도 부동산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부 다 거의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보니까 부동산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실질 내용을 보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다. 그러면 요렇게 소득은 몇 가지 소득이 하나, 둘, 세 가지 소득인데 이거는 종류만 기억해 놓자. 종류만 기억해 놓고 부동산 등의 소득은 이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토지 건물은 뭐 이렇게 볼 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배우신 토지는 뭐 공간정보의 구축 뭐 그런 거 법이 있잖아요. 또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 건축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대. 포함.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보면요, 우리 취득세는 이런 거 있죠. 취득세에서는 내가 마당에 풀장을 하나 만들었다. 이래도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풀장만 취득했어도 뭐예요?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요, 시설물과 구축물이 있잖아요. 이래요. 만약에 이런 건물에 내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다면 뭐를 내요? 취득세를 내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엘리베이터가 필요가 없어. 엘리베이터를 띄워서 팔면 양도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것은 어떻게 할 때만, 건물에 포함돼서 팔 때만 과세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이런 얘기가. 고철값도 못 받지 이거. 그렇죠? 원래대로 엘리베이터 쏙 빼내고 원래대로 해놓으면 돈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이고, 여기에는 우리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무허가도 포함하고 있다. 무허가도 포함을 해요. 무허가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과세. 무허가 건물도 건물이죠. 또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는 토지도 토지죠. 토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그러면 거기에 보시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요거는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는 거니까 1번, 2번 지금 토지 건물 보셨고, 그 다음에 292쪽 상단을 보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론이나 발생한 토기인데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나와 있네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며, 이것을 양도를 하면, 지금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양도를 하면 등기됐든 안 됐든 따지지 않는다. 양도했다면 과세가 된다. 그러나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 하나요 과세 대상이 된다. 등기된 경우에 하나요 과세 대상이 되지, 등기되지 않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좀 잘 정리를 해서요.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로 해서 양도세 내는 사람은 사실은 못 봤어. 그렇지만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시험 끝나면은요, 시험 끝나면 기억할 거 하나도 없어. 요것만 부동산 팔면 양도세 내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또 여기에 조금 나올 거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새 분양권 팔면 양도세 내는 경우 많죠. 분양 잘 받아서 머리 좋은 사람 다 팔았어요 벌써. 팔어. 프리미엄 받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양도세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양권도 낸다. 그게 두 번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분양권을 들어놓은 이유는, 현재는 부동산, 근데 분양 받았어요? 아파트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지. 언제 생겨?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하고 토지 지분까지도 받게 되잖아요. 당연히 돈도 내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얘기를 한 것은요, 그 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죠. 잘 체크하셔야 돼요. 특히 4번과 4번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번도 체크를 잘 하시고요. 1번과 4번. 그리고 2번, 3번에 토지 상환에다 동그라미, 주택 상환 채권.
주택토지개발채권, 뭐 주택개발채권, 국민주택채권 이거는 아니고 뭐예요? 상환채권. 이게 뭔지 아시죠? 토지상환채권 같은 경우는 토지를 수용해가면서 보상금을 안 받을래. 나 나중에 토지로 줘. 이게 뭐예요? 토지상환채권이에요. 이런 것은 내가 토지상환채권을 갖고 있어. 그러면 토지로 빚을 받게 돼 있죠? LH공사로부터 토지를 받게 돼 있어. 그게 채권이에요. 그 채권을 중간에 지금 팔 수 있죠. 그러면 택지가 조성되면 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환이라는 거,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1번 볼까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부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 또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주택 청약. 뭐 증서에 증서 밑에 5번도 나와 있죠. 이런 거. 그러면 건물이 완성되는 때 부동산을 이것을 뭐야? 아직 부동산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보셨고, 네 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뭐래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를 해야 된대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다. 그럼 뭐래요? 이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그런데 이제 부동산 매매를 계약을 체결해 놓고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게 팔았다. 이거는 뭐래요? 부동산 파는 게 아니라 뭐를 파는 거래요? 권리를 파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럴 수 있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팔을 수도 있겠죠. 이러면 그때는 부동산이 토지 건물의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주택 청약 증서, 통장 및 공유수면 매립 허가권 같은 경우도 현재 부동산이 안 되고 나중에 부동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여기에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출제가 아주 빈번하게 잘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타 자산인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오시면 특정 법인 주식이라는 게 있네요. 특정 법인 주식. 법인이 조건, 주주의 조건, 양도 조건 나와 있죠. 이거는 가볍게 볼게요. 특정 법인 주식인데 이게 특정 법인 주식으로 돼 있죠. 50%, 또 50%, 또 50% 3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50, 50, 50, 3년이다. 50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그마한 70% 이상이고 50% 이상이고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그거 보세요. 법인 조건은 자산 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이상, 자산 총액 중에서 50% 이상이 이거래. 그러면 회사 자산 중에서 50% 이상이 이거라는 얘기는 부동산으로 만들어진 회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요거까지 요게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법인의 조건 다음에 주주의 조건 있잖아요. 세상에 과점주주래네 또. 과점주주야. 과점주주니까. 과점주주란 얘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란 얘기는 여기선 특수관계인이에요. 나와 내 부인이 갖고 있다. 내가 자식이 갖고 있다. 그쵸? 이런 특수관계자가 50% 이상을 갖고 있다. 여기서 하나 볼게요. 여기는 전부 다 이상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양도소득세는요. 이상이 많이 나와요. 이상. 양도소득세는 뭐래요? 이상이 많이 나오는데 취득세에서는 초과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뭔가 보면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여기에도 50% 이상 이렇게 많이 해요. 하는데 여기에 취득세에서는 초과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취득세에서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의제 취득에 비상장 법인이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 취득 있죠. 거기에서 과점주주가 나오면 거기는 50% 초과예요. 초과. 그런데 여기에 과점주주는 뭐래요? 50% 이상. 50% 이상. 얼마나 좋아. 취득세니까 치읓자 돌림이고 양도소득세는 뭐고요? 이상이고 이응자 돌림이고 치읓자 돌림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취득세에서 이거 있잖아요. 고급 주택을 판단할 때 9,000에 33166224524
그렇죠?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초과예요, 초과 다. 취득세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다. 과점주주가 범위가 틀려요. 취득세서는 뭐고요? 50% 초과를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을 때 과점주주라고 얘기를 하고, 양도소득세서는 뭐라고 하고? 양도소득세서는 50%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갖고 있는 주식의 합계액이 몇 프로 이상일 때, 50% 이상일 때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식, 그러면 절반 이상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이루어지는 회사가 또 주식의 절반을 한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 그것을 또 3년 내에 50% 이상을 팔아요. 이럴 때는 지금 뭐를 파는 거예요? 주식을 팔잖아요. 양도 조건이야, 이게. 양도 조건이 이렇게 팔어. 팔면 주식을 파는 거예요, 지금요? 주식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주식으로 과세되지 않고 기타 자산의 주식으로 과세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의 세금보단 이 세금이 훨씬 많거든. 기타 자산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주식이 있네요. 이거는 이렇게 80%의 골, 콘, 스, 휴, 일. 여기는 이래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그만치 80% 이상이야. 그러면 여기는 자산 총 50%는 될 것도 아니네. 그렇죠? 그런데 또 골, 콘, 스, 휴. 이 법인은요, 골프장이나 콘도나 스키장이나 휴양 전문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위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한 주를 샀다, 한 주를 팔더라도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 그래요. 한 주를 샀다, 한 주를 팔더라도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80에 골콘스 휴 1.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투게더죠. 함께 뭐를 판다면? 영업권을 판다면. 그냥 비근한 예로 이래요. 어느 주유소를 팔면서 주유소 권리는 안 팔고 그냥 토지만 팔 수 있죠. 그러면 영업권은 여러분이 주유소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뭐 옆에는 허가가 안 나죠. 근데 이 허가를 옆으로 넘길 수도 있죠. 이럴 때 그러면 영업권만 옆에 땅에다 팔고 이 땅은 토지만 팔 수도 있을까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따로 팔면 그 영업권은 뭐고요? 영업권은 기타 소득이 되고. 근데 뭐래요? 함께 고정자산과 그 땅과 주유소 영업권을 같이 판다. 이럴 때는 이 영업권도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업권도 기타 자산의 양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정자산은요, 이거예요. 이건 당연히 이걸로 양도세 과세가 되고, 영업권은 뭘로 과세가 되겠다? 기타 자산으로서 과세가 되겠다. 기타 자산으로서. 그러면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을 팔았다면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과세되고, 영업권은 뭘로 과세되고? 기타 자산으로서 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나요? 네 번째,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이건 주식의 형태 포함. 주식의 형태를 포함하겠다. 주식의 형태 포함한다.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에요. 이용 회원권 주식의 형태를 포함하겠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우리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콘도 회원권 같은 거 골프 회원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뭐 골프 회원권 해갖고 돈 버는 사람 별로 없더만요. 요새는 뭐 골프가 워낙 싸져갖고 그 회원권 살짝 팔아서 남으면은 뭐를 내라?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를 내라. 그죠? 그런데 골프장 중에는 이런 데가 있어요. 그냥 회원권을 안 팔고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 골프장을
일정액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골프장을 자기가 주주니까 골프장을 회원권 가진 사람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 주식의 형태를 포함하겠다. 일명 주주 회원권이에요. 이럴 경우에 이것을 팔아도 뭐가 된다? 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걸 한번 생각해요. 그 취득세 과세 대상에는 이런 게 있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 차, 기, 입, 항선, 광어, 골콘, 종승료, 골프회원권, 콘도, 그렇죠? 또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까지도, 그렇죠? 이런 회원권을 샀다. 그럼 뭐를 내요? 취득세를 내죠. 그런데 주식의 형태를 취득을 하게 하면 취득세 안 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주식의 형태를 팔았어도 뭐를 내라? 양도소득세를 내라. 어떻게 보면 괜찮은 거는요. 어디가 저기 얘기는 들었는데 뭐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인가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거기는 주식을 사나 봐요. 근데 주식도 살 때 그 주주들이 동의를 해줘야지만 그 주식을 또 팔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벨이 좀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치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주식을 샀어요. 사면 취득세 안 내요? 취득세 안 내요. 왜? 거기는 주식 형태를 안 돼. 근데 나중에 해다가 나 안 되겠어. 주식을 팔았죠. 주식을 파는데 주식을 팔면 당연히 밑에 주식 등 비상장 주식이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주식의 형태까지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로서 과세된다? 기타 자산으로 과세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느낄 수는 있을까요? 주식에 해당되고 주식이 여기에도 해당되고 여기에도 해당돼. 그럴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타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왜?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요 주식하고 싸우면 어디가 이긴다고요? 요게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 등 파생 상품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보던 대로 돌아오셔서 그 285쪽을 볼게요. 285쪽이에요. 양도의 개념이 있죠. 양도의 개념. 이것을 양도를 해요. 이것을 양도를 하면 뭐를 내라?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거죠. 이것을 양도해서 뭐가 생겨야 돼? 소득이 생겨야 돼. 그런데 양도가 뭔가 보면요. 우리가 보통 이것에 대해서 양도세는 팔면, 돈 받고 팔면이에요. 보통은. 그런데 돈 받고 파는 거와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에서 소득이 생기면 이런 걸 전부 다 양도로 보는데 요 양도는 반드시 개인이 팔아야 된다. 개인, 여기서는 거주자, 비거주자를 불문해요. 그리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팔아야 된다. 또 비경상적 그래요. 일시적, 우발적으로 팔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실상 팔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유상 이전이어야 한다. 그러면 이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됐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다는 거죠. 반드시 개인이 팔아야지 개인이 안 팔고 법인이 팔면 법인세를 내야 되고 또 일시적 우발적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런 걸 샀다 팔았다 한다면 그때는 사업소득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실상 실질과세라고 했죠. 실질과세라는 얘기는 뭐와 관계없다? 등기등록과 무관하다. 등기등록은 전혀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실질과세다. 그 다음에 유상이전이다. 유상이전. 대가를 유상이전이라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죠? 유상이전 대가. 무상이 아니라 대가. 왜? 소득이 생기려면 뭐 해야 돼? 대가를 받아야 소득이 생기지. 이 조건이 무상이전이라면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돼요.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요 사실상 가지고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명의신탁 같은 거 있잖아요. 신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양도세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요걸 줘요. 그러면 이 양도의 반대말은 뭘까요?
양도의 반대는 취득이요. 그러면 우리 취득세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취득의 개념이 있어요. 또 취득세에서 취득의 개념?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하고 올까요? 취득이 뭔가? 취득세에서 취득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책 찾아보시나요? 공부하시다가? 맞아요. 저쪽에서는 취득세에서 뭐라고 그랬더라? 귀찮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 찾아보셔야 돼. 그럼 찾아보시면서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몰랐던 걸 그 옆에다 써놔요. 요게 좋고. 그러면 이게 71쪽에 보면 취득의 개념이라는 게 있네요. 취득은 여기 볼까요? 한번요. 취득은 사실상 취득도 취득이고 간주 취득도 취득이고 형식상 취득도 취득이래. 또 사실상 취득은 승계 취득도 취득이고 원시 취득도 취득이래. 또 승계 취득은 유상 승계 취득, 무상 승계 취득 다 취득이래요. 이게 복잡해요. 이걸 다 공부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보고 봤고 여기를 보면은요.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취득의 개념과 양도의 개념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는 개인이 팔아야지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취득세는요. 누가 팔든지 누가 사든지 관계없어. 개인이 사든 법인이 사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다 취득세를 낸다. 개인이 부동산을 사도 취득세, 법인이 부동산을 사도 취득세예요. 그리고 여기는 양도소득세는 팔더라도 가끔 팔아야 된다. 개인이 가끔 팔아야 되는데 취득세에서 취득은요. 취득세에서 취득은 개인이 팔든 법인이 팔든 관계없죠. 또 하루에 하나씩 사도 돼. 하루에 하나씩 사도 다 취득세야. 개인이 사든 법인이 사든 취득세죠. 여기는 가끔가다 팔 때만 뭐예요? 양도세. 계속적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상으로 넘어갔을 때만.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형식상으로 취득해도 뭐를 내냐? 취득세를 낸다라는 거예요. 명의신탁도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취득은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래요? 유상 이전만 과세를 하겠대. 유상 이전만 과세를 하겠대. 유상일 때만. 무상일 땐 취득세. 비교가 되시나요? 취득의 개념과 양도의 개념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비교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면은요, 이제 마지막 특강을 할 때는 그 비교만 해서 해요. 내용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지 않고 비교로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지금 열심히 해두시면 그때가 행복해지실 거고, 근데 지금 안 해두시면은 그냥 완전히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이제 시험 임박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도대체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설명 좀 똑바로 해주세요. 그래. 그 전에 공부하는 걸 어떻게 그때 막판에 가서 초보 기본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게, 지금 부지런히 해주시는 게 나중에 잘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게 여기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면서 우리가 보통 양도로 보는 경우는 뭐가 있는가 보면은요. 양도로 보는 경우가 이제 우리 교재에 그 285쪽의 양도의 개념에서 의 나왔죠. 양도의 요건, 개인이 양도, 자산의 일시적 우발적 양도, 자산의 유상 이전, 그 다음에 그 사실상 이전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세 번째 보면은 양도로 보는 경우, 즉 여기에 모든 조건에 충족이 되면 양도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충족이 안 되면 양도가 아닌데 사례별로 이건 양도가 아니다라는 걸 보이는 게 있어요. 뭔가 여기에 하나라도 충족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는 양도는 전부 다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 거, 이걸 다. 근데 하나라도 빠지면 양도가 일단은 아니고, 그러면 양도로 보는 경우 볼까요? 한번요. 양도로 보는 경우 매도 교환, 그걸 한번 쭉 보시면 이래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이런 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현대, 부, 교, 수, 공경매, 물위, 현물출자,
또 대물변제, 또 부담부 증여, 그 다음에 교환, 또 수용, 공매, 경매, 매매, 부동산 물납, 부동산으로 물납을 한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위자료. 이런다면 양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을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부동산을 생각하면 부동산으로 현물 출자를 해요. 내 어떤 회사 주식이 주주가 되는데 내가 갖고 있던 토지를 갖다 주면서 주식을 받아요. 이게 뭐래요? 현물 출자. 그러면 결론은 내 땅을 팔아서 그 회사 주식을 산 거하고 어때요? 똑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라. 이런 개념이에요. 대물변제. 대물변제.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어떤 교통사고가 나갔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그럼 위자료예요. 줘야 돼. 여기에 누구한테 돈을 빌린 게 해서 갚아야 돼. 아이고 이냐 돈 갚아야 돼. 세금 내야 돼. 또 위자료 줘야 돼. 합의금 줘야 돼. 시켜. 이러면 내 땅이 빨리 팔려야 되는데 안 팔려. 그래서 상대방이 그랬어. 돈 받을 사람한테 내 땅을 팔아서 당신한테 주려고 했더니 이거 안 팔려. 조금만 기다려. 그랬더니 야 그러면 그 땅 줘. 그러면 나는 돈 대신 뭘로 갚았어요? 빚을 물건으로 갚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어때? 나는 땅을 팔아서 그 사람은 돈 준 거하고 같죠? 양도세 내라. 또 마찬가지. 세금 내려면 돈이 없으니까 내가 팔아서 세금 내려고 했는데 안 팔려. 그냥 부동산으로 갔대. 팔아서 세금 낸 거하고 똑같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합의금으로 줘야 돼. 위자료라는 거는 그거예요. 손해배상 위자료.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준다. 이런 것도 뭐예요? 돈을 줄랬는데 못 없으니까 뭘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서 위자료 준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내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가 됐어요. 그래도 뭐를 내라?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라. 그쵸? 공매, 경매. 이거 망했는데 무슨 양도세 내? 망해서 남은 게 없으면 내지 말고. 내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 내는 사람이 재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자 못 내갖고 공매나 경매에 붙으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요. 근데 내야지 된다는 거 원칙은요. 내야 돼요. 공매나 경매가 돼도 내. 그리고 또 여기 보면요. 뭐가 돼도 수용이 돼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게 참 재미있어요. 우리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면은 기억력 또 옛날에 알았던 것도 다 잊어먹고 그러잖아요. 학원 다니실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을 따신 분이 나중에 이 모임에서 이렇게 가끔 만나고 그럴 때요. 그럼 뭐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 선생님, 아니 땅이 수용이 됐는데도 양도세를 내요? 그래요.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잘했고 그걸 몰라서 모르지는 않았어. 다 공인중개사 자격 다 따고 했으니까. 그러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누가 판다고 했어요. 뭐 이거 다 누가 판다고 했나? 그렇죠? 보상금 받잖아요. 정당한 보상 받잖아요. 공매, 경매. 내가 빚을 팔아서 빚을 못 갚아서 경매가 들어왔으니까 팔아서 빚 갚아주는 거잖아요. 다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실 때는 이건 이제 몇 번 자꾸 그냥 수용은 양도세 안 낸다 그래요. 제가 이제 여담을 하나 하면은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한 10,000명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 몰라도 그냥 얼굴 보면 알 수 있는 사람. 뭐 합격하신 분들 뭐 보통 학원 다니시면은 이제 온라인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기가 좀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지금도 이거 보시다가 누가 왔대. 그럼 나가서 아는 척 해야 되죠. 벨 누르면 나가서 눌러야 되죠. 또 다른 일을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근데 학원은 어때요? 휴대폰 무음으로 놓든지 꺼놓고 나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나오면은 50% 정도의 합격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동영상 갖고 합격하시는 분이요. 그분들은 위대한 분들이에요.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하실 수 있는 분들. 자기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은데, 이제 이 수용,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넘어왔나요?
이제 요렇게 요런 것들 전부 다 양도세를 낸다. 양도세를 내는데 요런 걸 자꾸 이제 잊어먹지 않게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환도 마찬가지죠. 교환도 사고 팔어. 내가 맞바꾸지만 절차를요. 내가 팔고 사고 내가 팔고 사고 이것을 하나로 합해서 뭐라 그래요? 교환이에요. 그럴 때 팔고 산 걸로 봐서 각 쌍방에게 양도세 과세하겠다. 교환이에요. 교환이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가 있는데, 이 부담부 증여는요, 거기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 교환에 2번 한번 볼까요? 직계 존비속 또는 부부지간에 부동산 교환이 있어요. 직계 존비속 또는 부부지간,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죠. 특수관계자인데, 거기에 잠깐 한번 보면요. 오른쪽 페이지에 부담부 증여의 두째 줄 끝에 보면 다만 한번 나와 있죠.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당해 채무가 증여세 과세 가액 계산상 공제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우리 가장 가까운 사이가 뭔가 보면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제가 얘기하면 제 집사람, 또 제 부모님, 또 제 자식. 형제는 아니고. 이게 배우자 직계 존비속.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죠. 이들지간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매매를 했다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거짓말. 준 거지 무슨 자식하고 매매를 해? 그렇죠? 당연히 배우자 간에 이불 속에서 계약서 쓰고 다 했대. 에이, 그냥 준 거네.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이에 매매를 했다면 뭐가 되는가 보군요. 매매를 했다면 그냥 준 거죠. 그냥 준 거야. 증여 추정. 그래요. 증여 추정. 그래요. 증여 추정. 그런데 교환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요. 286페이지 하단에 직계존비속 간의 부부지간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지만, 뭐예요? 양도하는 경우 매매한다는 거죠. 그대로 이건 뭐예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뭐를 한다면, 교환을 한다면 갖고 있던 걸 서로 주는 거잖아요. 등기가 되어 있는 것. 이럴 경우에 당연히 뭐가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양도세. 매매는 뭐가 되지만, 증여로 추정이 되지만. 내 거를 우리 아버지한테 준 사실이 있어. 나와. 아버지는 나한테 준 사실이 나와. 등기부상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교환에 해당이 되니까 뭐를 내라?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거죠. 양도세를 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그 내용.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더 볼게. 부담부 증여는 뭔가 보면요. 부담부 증여는 거기 보시면은 한번 잠깐 볼게요.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빚을 넘겨가요. 요게 좀 많이 혼동이 되시는데, 이런 부동산이 5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 빚이 3억이 있어요. 부동산 대출을 받은 게, 아니면 여기 전세금이 3억이 있어. 이것을 갑이 갖고 있다가 을에게 야, 너 이거 다 가져가 그래. 여러분들 증여를 좋은 것만 주는 게 증여가 아니에요. 나쁜 걸 줘도 증여예요. 빚을 넘겨줘도 증여예요. 그죠? 상속은 권리만 상속되는 게 아니고 의무도 상속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갖고 있던 재산은 1억인데 아버지가 빚진 게 2억이야. 그래 가만 놔두면요, 난 그것도 다 상속받는 거예요. 증여도 마찬가지야. 내가 빚을 너한테 넘겨가. 이제 내 빚 네가 가져가. 이게 뭐예요? 그것도 증여야. 내 부동산을 가져가. 그래도 뭐고요? 증여고. 그런데 이 부동산을 갑이 갖고 있는데 5억짜리, 시가 5억짜리에 빚이 3억이 있어. 이것을 을한테 갈 때, 야, 너 가져갈래? 그랬더니, 그러면요, 내가 빚도 다 갚으라고 3억을? 3억 그대로 알았어요. 빚을 내가 갚을게. 5억짜리 주세요. 그래.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얼마를 증여받은 거예요?
2억 증여받은 거잖아. 그럼 2억에서 증여세를 내야 돼요. 왜? 이 빚이 어떻게 됐으니까? 1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증여를 하는데 빚까지 같이 증여를 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부담부 증여라고 얘기를 해. 부담부 증여예요. 부담부 증여. 그러면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했으면 이 3억은요. 이 사람은 5억 중에서 2억은 그냥 줬지만 3억은 자기 빚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을한테 넘겼잖아요. 이것은 갑이 돈 3억을 받은 거하고 똑같나요? 자기가 갚을 돈을 안 갚고 을이 갚게 만들었어. 그러면요. 당연히 3억 갑이 받은 거하고 똑같죠. 그거에 대해서 모를래? 아, 이거 3억 대출 받은 누가 가져갔어요? 갑이 가져갔잖아. 미리 받아놓은 거예요. 그 빚을 을로 넘기고 그 3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담부 증여. 그것도 이 빚이 갑에서 을로 넘어갔을 때만, 이 빚이 안 넘어갔으면 갑 양도세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이럴 경우에 갑 을 같은 경우는 2억에 대해서는 무상으로서 증여로서 취득세를 내요. 몇 프로를 내요? 3.5%를 내. 그런데 이 3억에 대해서는요. 아니죠. 잠깐. 3억은 앞으로 을이 갚을 돈이잖아요. 그러면 대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4%가 된다는 거. 취득세 세율이 틀려요. 양도소득세에서는 3억만 양도로 보는 거죠. 빚 넘어가는 부분만. 그렇죠? 취득세는 골치 아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런데 요게 갑과 을이 만약에 요 사이라면 배우자 직계미숙사의 매매뿐만 아니라 또 부담부 증여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을 하겠다. 그러면 결론은 이거예요. 갑과 을이 부자지간이라면 3억 빚은 을로 안 넘어간 걸로 뭐 하겠다? 추정을 하겠다. 그러면 을은 뭐예요? 5억을 다 받은 게 돼버리네. 그러면 을은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저렇게 넘겨놓고 가슴 아파서 빚을 넘겨놓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넘기는 척하고 몰래 빚 갚아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 기억하시래요. 배우자 직계전 비속 간의 매매는 양도다 아니다? 매매를 해도 양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증여된 거니까.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양도세 받는 게 세금이 많겠어요? 증여세 받는 게 많겠어요? 당연히 증여세가 훨씬 많아요. 양도세 안 받고 증여세 받을래.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 3억에서 양도세 받는 것보다 그 3억 더해서 2억 플러스 3억 해서 양도세 받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추정은 반대 입증이 있다면 진짜 매매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 부자지간에 거래를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준 게 분명히 나와. 이럴 때는 양도가 되는 거예요. 추정한다고 했으니까. 단지 입증 책임은 당사자들이 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에 있죠. 기타에 보면 그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오니까 체크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기타에 내용 나오는 것 중에서 1번 내용이고요. 또 2번 같은 경우는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경우도 양도. 가등기 같은 거,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는 뭐예요? 본등기하면 양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보면은요. 당사자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 가름하여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이전한 경우는 양도에 해당한다. 위자료. 여러분들이 이제 협의분할하고 이혼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해서 재산을 나누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위자료로 주는 방법이 있고, 근데 위자료로 주면 뭐가 되는가 하면 양도가 돼요. 근데 위자료가 아닐 때는 양도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우리 취득세에서도 좀 잘 보셔야 되고 양도세에서도 잘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계약이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그것도 양도가 된다.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보면은요, 토지 하필이 목적으로 한 교환인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하필을 목적으로 뭐를 했어도, 하필을 목적으로 교환을 했어도 교환이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양도가 돼야 되겠죠. 교환이니까 양도가 되고. 그 다음에 공동소유를 분할함에 있어 소유자 간의 지분이 변동한 경우, 유상 이전이면 지분이 증가한 자에게 취득세, 지분이 감소한 자에게 양도세 과세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전부 다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거기서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